자, 말 그대로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근데 우선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형태를 맨 처음에 잡기 전에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게 있어. 자, 제목은 좀 이따 붙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 똑같은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를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해. 주기함수. 자,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유형 자체가. 돼요? 이거 왜 이거부터 건들까? 삼각함수가 다 주기함수거든.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꼴 자체로 그래프가 만들어져. 되겠어? 그러면 이 주기함수를 설명하는 어떤 기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걔를 뭐라고 쓰면 되느냐?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 x 플러스 p의 값과 fx의 값이 같은 함수. 이게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내용이야. 얘가. 될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기 뭐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범위 값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것은 그 똑같은 모양 하나가 나오는 범위 값 자체가 주기인 거야. 그래서 보통 얘를 주기로 잡아. 돼요? 자, P값 중인 거. 자, 해석은 되게 쉬워. X 부분의 함수값하고 X에서부터 P만큼 떨어진 부분의 함수값이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럼 이 X 부분의 함수값하고 X에서부터 P만큼 떨어진 부분의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 모양이 P 범위마다 하나씩 똑같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P 범위마다. 이해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 요 모양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거 하나 그려지는 범위의 값이 P인 거야. 0부터.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어디겠어? 2P.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4P.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얘를 주기로 잡아. 간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벌어지잖아. 물론 똑같은 그 범위 안에 텀을 주고서 그 자체도 함수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고등수학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걸 주기함수라고 그래. 근데 꼭 주기함수가 요것만 만족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P부터 2P까지도 같은 그림이고 2P부터 3P까지 같은 그림이잖아. 즉 얘를 갖다가 실제로 주기함수를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겠지만 원래는 어떤 뜻도 계속 포함된다? 전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 중에서 주기는 뭘 쓰는 거다? 제일 작은 값을 쓰는 것뿐인 거다. 이게 주기인 거야. 즉 주기를 2P라고 해도 돼. 주기를 3P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쓰는 것뿐인 거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다? 삼각함수는 주기함수거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볼 거야. 자, 안타깝게도 삼각함수 그래프는 세 가지 보셔야 돼요. 왜? 삼각함수가 세 개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그래프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크게 세 가지 봅시다. 첫째, 사인 함수. 둘째, 코사인 함수. 셋째, 탄젠트 함수. 자, 항상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한 세 가지 배워야겠지. 첫째, 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데? 세 번째, 그래서 무슨 특징과 무슨 성질이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보면 돼. 자, 우선 함수식은 다음과 같아요. y는 자 표준형꼴을 쓰면 a의 사인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꼴이야. 일반적인 꼴은 저렇게 생겼어. 얘도 마찬가지. y는 a의 코사인에 bx 플러스 c의 플러스 d꼴. 탄젠트도 마찬가지. y는 a의 탄젠트 bx 플러스 c의 플러스 d꼴인데 저런 식으로 일반적인 꼴로 백날 써봐야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 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함수에 대한 특징이나 성질을 따지려면 무조건 x 앞에 1 되게 만들어 놓고 해석해줘야 돼. 이게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상학함수건. 그래서 주어진 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는 표준형, 직접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 x 앞에 b 끄집어낼 거야. 왜? x 앞에 1 만들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표준형 꼴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 자, 얘도 y는 a의 코사인, b의 x-p 플러스 q꼴. 얘도 y는 a의 탄젠트, b의 x-p 플러스 q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특징들을 잡을 건데 복잡하지. 그래서 얘는 우선 얘는 냅둬 놓고 가장 기본 형태꼴의 함수를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해석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 얘부터 볼 거예요. y는 그래서 sin x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는데 y는 코사인 x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고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데부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저 a하고 b하고 p하고 q 값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징과 성질을 갖다 가미를 시킬 거야. 자, 아까도 했지만 이 상학함수는 주기함수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안 그릴 거고 딱 한 주기씩만 그릴 거야. 딱 한 주기. 자, 0이고요. y고요. x입니다. x는 어디 보냐? 각이야. 어떤 x라는 각의 값이 주어졌을 때 사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 나와. 이게 한 줄기야. 네, 사인은. 저 모양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야, 형태가. 계속.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 얘도 계속 반복.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얘가. 쌤, 모양 똑같은데요? 근데 똑같아, 모양. 살짝 옮겨진 거야. 살짝.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조금 달라요. 특정 점을 놓고 요게 한 줄기야. 요게 한 줄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점선은 뭐예요? 혹시 유의함수에서 그렸던 뭐 점근선 같은 거요? 맞습니다.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기본 그래프에서 특징을 먼저 살핀 다음에 저 노란 형태의 표준형 꼴에다가 옮길 건데 각각의 함수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우선 눈에 딱 보니까 뭐 있어? 주기 함수니까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만큼 안에서 하나의 주기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것이냐? 자,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예요. 180도마다 똑같은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야. 360도마다. 그럼 얘는 파이, 가운데. 뚝 잘라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주기 2파입니다.
가운데 파입니다. 자, 그런데 탄젠트 함수는 다릅니다. 주기가 파이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2분의 파면 그 가운데 부분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은 높낮이가 분명하지. 이것을 벗어나서 그려지지 않아. 그래서 일명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이 존재를 해. 그러면 사인의 최대값은 몇이냐?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코사인도 똑같아. 1.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는 성질과 특징이 똑같아. 모양도 똑같잖아.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주어진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 성질 내용과 특징을 같이 볼 거야. 근데 탄젠트는 달라. 자, 탄젠트.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내려오거든.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보다 특징이 좀 적어. 대신에 사인, 코사인이 없는 게 있지. 점근선. 되겠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끝이야. 그래프의 기본 스타일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이제 이걸 갖다 뭐 해야 돼? 주어진 이 표준형에서 A와 B와 P와 Q의 역할들을 봐야겠지. 자, 그럼 하나씩 보는데 근데 P하고 Q는 우리가 벌써 예전에 배웠던 1차, 2차 유리, 무리, 지수로 쌤 이거 평행이동인가요? 네, 맞아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자라는 뜻인 거야. 내용이. 그래서 이 기본 그래프를 X축으로 좌우로 P만큼 위아래로 Q만큼 옮기자가 이 뜻이야. P과 Q 값은. 별게 없어. 똑같아. 내용이. 당연히 이 PQ 값도. 당연히 이 PQ 값도. 선생님 그러면 이걸 옮기면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안 배웁니다. 안 나와. 나오더라도 뭐 그래프를 갖다가 뭐 옮겨가지고 막 얘를 갖다가 막 오른쪽 옮기고 위에서 막 여기 이게 아니야. 예전에는 배웠었어. 근데 한 3년 전에 교과가 좀 바뀌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지도 지침이 내려왔어. 그래서 안 가르쳐. 그래서 만약에 저 P값과 Q값이 결합된 상태에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을 구할 때만 쓰는 거지 의미가 별로 없어. 그리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평행이동시킨 거다. 되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 맞추면 된다? A하고 B에다가만 초점 맞추면 된다. 알겠지? 자, A하고 B. 자, 그러면 A하고 B는 어떤 역할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주기를 관장하는 값이야. B값을 보고 그려지는 그래프의 주기를 해석을 할 거야. 누구도 얘도. 누구도 얘도. 똑같아. 근데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성질 똑같다 그래서 두 개. 똑같아. 얘만 달라 얘만. 왜? 얘는 벌써 주기가 다르거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주기는 원래 주기가 몇이었어? 2파이지. 그쵸? 그래서 저 노란색 표준형 꼴의 주기는 원래 2파이 값을 저 B의 절대값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거야. 될까요? B의 절대값. 왜? B가 음수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주기라는 것은 절대값이거든. 그래서 음의값, 양의값 의미 없이 절대값 붙여서. 그래서 B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아코디언처럼 줄어들 거야, 이렇게. B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어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조밀하게 그려질 거냐, 널찍하게 그려질 거냐, 이 차이인 거야. B값이 그걸 결정을 해. 이해되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달라. 어떻게 달라? 원래 주기가 달라, 원래. 계산법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기. 어떻게 달라진다? 절대값 B로 나눈 건 똑같아. 뭐를? 원래 주기값. 그러니까 B값이 커지면 값이 작아질 거고 B값이 작아지면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아코디언 생각하면 돼. 아코디언. 이해되겠어? 아니요.
아, 주기가 작아지면 조밀해지지. 그건 또 이제 말을 해야죠. 너무 앞서가셨습니다. 네, 이제 그걸 설명해야지. 됐죠? 자, 이 B는 어떤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높낮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얘는 이 아코디언만 볼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자, 여기에 붙은 A값 봐보자. A값, A는 여기 없을까? A값. 저기 A값, 여기 A값 똑같아. 자, 뭐냐? 자, 생각해봐. 만약에 요 앞에 2가 붙었다 치자. Y는 2배의 코사인 X. 그럼 뭔 뜻이야? 코사인 X 계산된 값을 2배 뻥튀기 시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원래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값이 나오는데 이 앞에 2가 붙어버리면 2배로 늘어나 버리겠네? 만약에 2분의 1이면 절반으로 줄어들겠네?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A라는 것은 이 높낮이 폭을 결정하는 값인 거야. 원래 기준값이 1과 마이너스 1인데 A 값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할 거다?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지. 값을. 돼요? 다시 말해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A고 여기는 A가 되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뭘 찾는 거다? 주어진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대값이라 말하면 안 되겠다. 가장 좋은 거는 요 폭을 말하면 돼요. 폭. 자, 원래 폭이 몇이야? 2지. 그치? 그러면 A는 뭘 말한다? 저 높낮이의 폭. 을 결정해. 절대값 A만큼. 절대값 A 2배의. 자, 될까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3이 나왔어. 그럼 폭이 6 되는 거야. 6. 얘가 2분의 1 나왔어. 폭이 1 되는 거야. 됐죠?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아니다. 그거는 18강에서. 됐죠? 쌤, 그러면 탄젠트 함수 A는요? 없어요. 의미가. 왜? 높낮이가 어딨어? 없잖아. 계속 뻗어나가는데 뭘. 의미가 없어. 이해되겠어? 단 이거는 생기지. 점근선이 자 주기함수니까 점근선이 여기도 생기겠지만 요쯤에도 있을 거고 요쯤에도 있을 거고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꼴의 방정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점근선은 어디 존재한다? 무조건 주기 절반 값 부분의 점근선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이 기본 그래프에서의 점근선은 어디 부분에 존재할 것이다. 무조건 여기 안에서 자 주어진 거 이 주기 몇이었어? 파이잖아. 그래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일반각처럼 될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될까? 그러면 여기서 주기는 여기에서 정근선 지금 뭐가 될까? 자, 이거는 주기가 몇이야? 이게 주기지. 얘가 주기야. 그래서 x는 절대값 b분의 파이 곱하기 n값 더하기 항상 점근선은 요 주기 절반 값이랬어. 그래서 2배의 절대값 b분의 파이인 거야. 얘가 정근선 방정식이야. 외우지 마. 그냥 보여만 준 거야. 외우지 마. 나중에 계산한 법은 다시 볼 거야. 외우지 마. 뭐만 생각하면 돼. 그냥 주기의 n값에다가 주기 절반 값인 거야. 돼요? 왜? 점근선은 무조건 주기 절반 부분이 존재하니까. 되겠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마. 그냥 써준 것 뿐이지만 외우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다. 알겠지? 자, 이만큼이 상한감수 그래프 끝. 이만큼이.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별거 없어. 그리고 참 신기하게 이 상한감수의 그래프 목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목적과는 달라.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의 그래프의 목적은 그 그래프 자체의 의미를 막 부여시키잖아. 근데 상학함수는 그 의미 부여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의미를 딴 데도 어디에다가 상학함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이 그래프를 응용을 시킬 거야.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실제로는. 상학함수에 대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학함수는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성질과 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지 않아. 거의 정해져 있어, 몇 가지가. 그것 빼고는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와. 왜? 그래프를 갖다 뭐 옮길 것도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그릴 것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이 특징만 확실하게 A의 역할, B의 역할, PQ는 큰 의미는 없을 거고 요거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들어봅시다. 그래서 예제 문제도 얼마 없어. 실제로. 자, 그러면 문제 봐보죠. 자, 지우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으쌰샤쇼 으쌰. 자, 문제 보자. 179번. 자, 어떤 함수가 있대? 헐, 전 뭔 함수야? sin 2x 더하기 코사인 2x 더하기 뭐야? 난 모르겠어. 난 처음 보는 함수야. 난 처음 보는 함수야.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의미 없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란 건 전부 다 어떤 특징이 딱 정해져 있어야, 형태가 정해져 있어야 무슨 함수인 거잖아. 그렇지? 쟤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우선 모르겠다. 넘어가. 자, 뭐래? 이 함수에 주기가 있대. 아, 이 주기 함수구나. 그쵸? 근데 주기가 몇이래? P래. 그러면 뭐가 파뜩 떠올라야 된다? 얘가 나와야지. 아, 그래? 그러면 fx는 f의 x 플러스 p 값과 같고 f의 x 플러스 2p의 값과 같고 f의 x 플러스 3p의 값과 같고 계속 같겠네? 그쵸? 주기함수 나오면 얘부터 떠올려야 돼. 딴 게 없어. 되겠습니까? 자, 근데 뭐 하래? fp의 값을 계산을 하래. fp. 자, 여기 주어진 내용에서 fp를 계산하지. 선생님, 저기다 x에다 p 넣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주기함수는 이걸 해석해서 푸는 거지 저 함수식을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거든.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 fp의 값을 계산하려면 자, x에 0 한번 넣어봅시다. 왜요? 그러면 fp가 나와서 여기 있어서.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f0이랑 똑같아. 자, 우리 목재 뭐 했어? fp의 값을 구하려며. 근데 그 fp가 몇이야? f0이야. 같잖아. 그럼 우리는 f0 구하면 되겠네. 맞나요? 이해되죠? 그럼 끝났네요. 자, f0 뭐가 되겠어? f0은 사인 0, 코사인 0, 탄젠트 제곱 0. 사인 0이 몇이야? 1. 뒤질래? 죽을 뻔했어. 0이에요. 코사인 0은? 1이야. 탄젠트 0은? 0이야. 끝났네, 답. 1. 되겠습니까? 뭐야? 아, 주기함수에 대해서의 해석은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기본 개념이구나. 이걸로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구나. 만약에 어떤 함수인지 알면 풀겠지만, 주기를 찾아 푼다겠지만, 쟤는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접근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너 안 해야지. 너 복습 안 했지? 뭐? 탄젠트 90도가 없다니까? 있어. 아, 그래프 그렇잖아, 아까. 너 복습 안 했지? 왜 그런 거 안 해야지, 너? 복습 안 했구만. 야, 앞에 상학함수 할 때 했잖아.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어? 탄젠트 0도는 0 썼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 왜 지금 와가지고 값이 있어요? 물어봐.
그치? 잘못했지? 죽여버려. 됐죠? 자, 175번 이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76번. 어디 보자. 어디 해보자. 예. 학생들 가끔가다 질문하는 거 듣다 보면 티가 난다니까. 이 새끼가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째, 복습 안 했구나. 둘째, 이게 복습하다 딴 생각, 이게 뭔가 이상한 걸 또 의문점을 갖는구나. 일 때가 있어. 우리 지윤이는 어떤 스타일일까?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어. 이 스타일 같아. 0이다. 알겠지? 왜 0인지는 설명은 안 할 거야. 자, 함수 있습니다. 오, 명확하게 쌓인 함수지. 그럼 우선 정리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뭘로? 표준형으로. 2배의 사인의 2의 x 플러스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됩니까? 자, 이 부분. 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 원래는 이게 17강하고 18강을 같이 합쳐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이 있어. 1번, 2번. 그래서 원래는 저 1번, 2번 보기에 대한 설명은 요 다음 단원 서한함수 그래프에 응용해서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간략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최대값, 최소값. 우선은 저거 나 좀 보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부터 봐보자. 우선은 첫째, 주기. 뭐야? 원래 이 파이를 B값 2로 나눈 거니까 주기는 파이야. 약간 조밀해져. 됐죠? 두 번째.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한 형태를 잡아주는 게 저 맨 앞에 붙은 2였지. 그럼 요 2만 따지면 주어진 함수의 기본꼴은 뭐가 나온다는 뜻이겠어? 사인 함수니까.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뜻인 거야. 그렇죠? 누가? 얘가 요 2가 하는 역할이 얘지. 그쵸? 자,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이 1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1은 뭘 역할이다? 평행 이동이지. 그럼 누구를? y는 2배의 sin 2x라는 그래프를 쟤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네. 원래 사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원래 사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근데 2배 한 거잖아. 2배니까. 그래서. 됐죠? 네. 최대 최소값 결정하는 저 2가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최대 최소가 2부터 마이너스까지. 아니요. 최대 최소값이 아니라 그냥 뒤에 부분 따지지 않고 얘만 본다라면 뜻인 거야. 얘만 보면. 이해되겠어?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합치면 나중에 18단원에 또 설명하겠지만 요 내용을 합치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전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거는 그냥 뒤에 거 생각하지 않고 맨 앞에 붙은 2 가지고만 따진 그래프잖아. 근데 실제로는 한 칸 내릴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는 y축으로 한 칸 내릴 거야.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였던 게 한 칸 내려가면 뭐야? 1부터 마이너스 3까지겠네? 응, 그렇잖아. 한 칸 내릴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겠지. 한 칸 내릴 거니까.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그렇잖아? 이걸 갖다가 한 칸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뭐 하자? 우리는 1, 2, 3, 4, 5번을 한번 봐보자. 이 정도만큼은 팡 떠오른 상태 봐야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적인 내용에서 이 평행 이동을 결합시켜서 최대값, 최소값 봤지만 나중에 공식을 만들어 줄 거야. 공식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 공식도 이해가 돼요. 외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아, 원래 저만큼 뻥튀기가 된 건데 y축으로 이만큼 내린 거야. 그럼 파악이 되거든, 형태는. 아시겠죠? 자, 1번. 최대값 1이다. 맞지? 최소값 마이너스 3. 맞아. 주기 파이. 맞아. 4번은 모르겠네. 저거는 대입해봐야겠네. 우선 냅둬놓고. 좀 이따 계산해봐야 되니까. 5번. 자, y는 2배의 사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아니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답은 나왔어. 답은 5번이야. 옳지 않은 거. 나왔어. 답은. 그럼 4번. 선생님 4번은요? 답이 4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산해보면 되겠지. 뭐야? 함수 값인 거잖아. 어쨌든. 대입해보면 되겠지. 자, 대입해봅시다. 2배의 사인에 뭐 이따 넣을까? 12분의 5 집어넣으면 뭐 되겠어? 6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계산이 몇 대? 2배의 사인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 더하면 파이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사인 180도 말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몰라요. 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없어. 아니 90도를 넘어가는 값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따로 배우긴 할 거야. 따로 배울 건데 지금은 알아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사인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파이였지. 요점이 파이지. 그럼 사인 파이는 몇이야? 요점 함수값이잖아. 몇 나와? 0이야. 0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맞아. 되겠어? 자, 176번 답은 그래서 5번. 됐나요? 이해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117번. 자, 사인 건드려 봤으면 코사인도 건드려 봐야지. 똑같아요. 똑같아. 왜요? 뭐? 네. 왜? 왜 갑자기? 뭐 나이가 좀 있는 놈이었으면 술 한잔 했니? 물어봤겠지만 이게 그건 또 아니고. 어이구 야 젊은 놈이 웬 토를. 그저께 우리 첫째가 외박을 했어. 성인이지. 성인이지. 외박을 했어. 인천에서 뭐 아는 사람 만나기로 했대. 그래서 안 들어온대. 왜 그랬대? 술을 많이 마셨대.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왔어. 그 다음날 밤에 만난 거죠. 어젯밤에. 잘 갔다 와서 했더니 죽는 줄 알았대. 왜 그랬더니 너무 먹었어. 뭐를? 술을. 집에 와서도 토하느라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아유 미친 새끼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그랬더니. 자,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x 앞에 1로 만들어야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죠. 해석합시다. 첫째, 주기 먼저. 자, 뭐예요? 2파이라는 기본 주기를 2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래서 뭐 나와? 아, 쟤는 4파이야. 아, 얘는 벌어져. 조밀이지 않고 듬성해져. 그렇지? 자, 두 번째. 이번에 뭐? 요거. 똑같아요. 이것의 역할은. 말 그대로 2배 뻥튀기.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치? 자, 세 번째. 여기 뒤에 붙어 있는 6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1의 뜻은 뭐가 된다? y는 2배의 코사인 2분의 1 x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뭐 구할 수 있다? 이 코사인 함수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똑같잖아. Y축으로 한 칸 내릴 거야. 쟤를. 그러면 마찬가지겠네. 최대값 1이고 최소값 13이겠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한 4가지 정도는 바로 땅 떠올라줘야 돼. 됐지? 1번에 주기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죠? 뭐였죠? 원래 코사인의 주기값을 B값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번분수. 코사인 루트가 된 거예요? 어? 코사인이 루트 2루트가 된 거예요? 2파이. 아, 네, 2루트가 2파이. 코사인 원래 주기가 2파이거든. 아, 그래서 무조건 그 코사인과 사인 또는 탄젠트의 원래 주기값을 앞에 붙어 있는 B값으로 나눈 값이 저 변형된 주기값인 거야. 자, 그러면 저기서 옳지 않은 거 뭐 있어? 딱 봐도 벌써 답은 나왔네. 5번. 그잖아. 5번이야, 5번. 어? 아닌데? 야, 이거 6분의 파이 맞아? 2분의 1 뺐는데? 3분의 2 파이 아니야? 왜 말 안 해? 나 엿먹이려고 그랬지? 너희 씨. 그 5번 답 아닌데? 5번 맞는 거잖아, 지금. 그죠? 5번 맞는 거야. 1번도 맞아. 2번도 맞아. 3번도 맞아. 5번도 맞아. 그럼 4번이 틀리네? 그잖아. 1, 2, 3, 5번이 다 맞으면 4번 틀린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해 봐야겠죠. 자, 이 주어진 그래프가 파이 콤마 0을 지난데 뭔 말이겠어? F파이가 0이란 뜻이지?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입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어넣어주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2배의 코사인에 자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야. 그럼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야. 자 6분의 파이 몇 도야? 30도. 코사인 30도 몇이야? 2분의 루트 4. 그렇지. 따라서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따라서 틀려. 그래서 틀려. 자, 뭐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받는가. 자,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은요. 178번 가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나왔네. 탄젠트. 자, 지우고. 자, 탄젠트 함수는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랑 조금 특징들이 다르다고 했어. 첫째,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단,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네. 다 나왔네. 그래서 쟤 우선 정리부터 하고 봐야겠네. y는 3배의 탄젠트에 2배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 더하기 1입니다. 자, 우선 주기는 가하다. 자, 뭡니까? 주기는 얘 갖고 문제 풀어야죠. 주기.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이였지. 그걸 B 값으로 나눌 거니까 얘가 이 함수의 주기겠지. 되겠습니까? 따라서 가의 2분의 파이. 자, 나 평행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보고 평행 따지면 되겠네. x 더하기 4분의 파이야.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뒤에 맨 마지막에 플러스 1 붙었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됐죠? 내용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자, 딴 거 없어. 공식을 외운다라면 되겠지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선 일반각처럼 쓸 거야. 일반각처럼. 자, 점근선 방정식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지. 그럼 뭐가 나오나요? x는 하고 나오겠지. x는 맞나요? 자, 뭐 하자? 일반각처럼 쓸 거니까 주기에 대해서 n배만큼 나온 값에 무조건 뭐라 그랬어? 주기의 절반 부분이랬지. 절반 부분. 4분의 파이야. 그런데 옮길 거잖아.
그죠?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그 점근선도 평이동 시켜야 돼. 맞나요? 이거는 평행 이동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점근선인 거고 실제로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옮기면 이 점근선도 옮겨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해야지. 뒤에. 그럼 없어지겠네. 그래서 결론 뭐가 되겠어? 점근선은 2분의 m파이입니다. 이렇게. n은 회차, 횟수. 왜? 주기함수니까. n이 주기 아니야. 몇 번째 이걸 말하는 거야. 될까요? 선생님 나 구할 때 네. 괄호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x 앞에 1 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래서 항상 다음과 같이 표준형 만들어 놓고 보는 거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우선 상학함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어려움 없지? 상학함수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함수 자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어. 물어보더라도 되게 심플해. 근데 학생들이 힘들어해. 왜? 그래프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 내용만 확실히 보시면 되겠습니다.